사는 어디가 있어요? 선생님 손바닥에 사. 그건 어느 계절이에요? 여름 시작. 여름 첫 번째잖아요. 화 1번. 1번이 먼저 왔잖아요. 그럼 2번 어디서 찾아야 될까? 여름의 자녀는 누구예요? 가을이죠. 가을. 여기가 부모가 첫 번째니까. 첫 번째는 부모잖아요. 첫 번째는 무조건 부모예요. 두 번째는 나예요. 두 번째는 신이어야 되겠어. 가을의 두 번째는 누구예요? 유. 그래서 유가 중간에 온다. 유가 주인공이다. 그렇지, 유가 나지. 그 다음에, 가을이 나니까, 내 자녀는 누구예요? 가을의 자녀는 누구예요? 겨울. 가을은 두 번째, 자녀는 세 번째라고 했잖아요. 자녀는 무조건 세 번째는 무조건 자녀예요. 해자, 축, 그래서 축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유, 축은 삼화보행 금, 가을을 나타내는 가을이 금이다. 가을 금이라고 그런다. 뭐 어려울 것도 없어.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야. 억지로 외우려고 할 것도 없어. 내가 선생님들한테 이거 가르쳐 주려고 나도 연구를 많이 했네. 아니까 애우려고 할 필요도 없지만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것도 좋지만은 연상을 해야 된다게 말을 만들어서 연상을 해라.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절로 태어난 것은 아니네. 그러면 절태, 양부모 도움을 받아서 생을 받아서 내가 나오잖아요. 이거 부모가 하는 일이요. 절태, 양생은 부모가 하는 일이요. 나중에 그 12포태법 해보면 알아. 욕대관왕. 아니 부모가 하는 일도 목욕도 부모가 하는 일 아니에요? 응? 아니 목욕도 부모가 하는 일인데 네. 이것은 나라는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나라는 주체가 있는 것이고 여기 생은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묘까지 내가 죽지 누구 다른 사람이 죽어요? 작용이 큰게 작용이 알면서도 절대양생은 부모가 하는 일. 욕대관왕은 욕도 이렇게 아무것도 떡애기 때는 그렇지만 우리 15개월 된 우리 손자가 있는데 그럼도 목욕탕에 물 받아주면 절반은 지가 해요. 그래서 욕대관왕은 대는 허리띠 되잖아요. 욕대관왕은 내 스스로 내가 하는 일이고 세병사묘 태임에서 병 들고 눕고 묘지에 들어가는 것은 자식이 하는 일이다. 이제 굳이 구분을 하면은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구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외우시면은 그 다음에 부모는 첫 번째, 무조건 부모는 첫 번째예요. 나는 두 번째, 자식은 세 번째. 그래 손사양을 하려고 보니까 사해가 금이라고 써졌잖아요. 그래서 손사양은 금국향이다. 금국향. 또 경유향에도 금국이네요. 경유향을 하려고 보니까 유해가 금이라고 써졌다. 그래서 그 경유향도 금국향이에요. 또 개축에도 금이라고 써졌어요. 개축에도 금이라고 써졌다. 그래서 개축도 금국향이다. 개축도 금국향. 그래서 손사형을 할 때는 금국의 생양이라고 말한다. 금국의 생양. 경유향을 할 때는 금국의 왕향이 되고 개축향이 될 때는 금국의 묘향이 된다. 사유축은 금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사유축은 금국이니까 금은 가을 기운이잖아요. 금은 가을 기운. 가을하고 싸우는 것은 봄이잖아요. 그래서 간인에서 절이 된다. 간인에서 절. 그래서 절태양생 하니까 사에서 생이 되고 욕대관왕 하니까 경유에서 왕이 되고 세병사묘 그러니까 개축의 묘가가 된다. 그런데 손사형을 해놓고 경유파가 되면은 생양왕파가 돼요. 생양왕파. 그러면은 향은 금국의 생향이 되고 파고는 생양의 왕파가 된다. 생양의 왕파. 이렇게 왕파에 대한 기룡을 살펴보려면은 왕파에 대한 기룡
인터넷 네이버에서 담양구 노인복지타운 풍수지리를 치면은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저 위에 돋보기 보이죠? 돋보기를 딱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또 바뀌어져요. 이 블로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써있잖아요. 그럼 검색어에다가 경유파를 쓴다. 경유파라고 쓰고 폰에 자판기 있잖아요. 자판기 경유파라고 눌렀던 그 자판기 옆에 보면은 이동이라고 있어요. 이동을 꾹 눌러주시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88량 경유파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나오잖아요. 그 그림을 이렇게 글씨를 딱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나오시면은 밑에서 우그로 쭉 올리면서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그림을 터치해서 이제 확대를 시켜 보면은 경유파에다가 파자가 검정색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향은 소원사향이었으니까 소원사라고 써진데 그거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시면은 향법으로 금국의 생향, 제왕파 줄에가 두 번째 줄에는 수국의 목국, 병향, 태파가 되어요. 태파. 그래서 생례파왕, 흉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을 못 하시겠으면은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손사향 경유파는 사해가 생이라고 써줬고 유해가 왕이라고 써졌어요. 그러면은 88양 그 경유파 왕 제왕파를 찾아보면은 제왕조례 치면전 일당왕기 발생전 광고작중 이명현 금곡풍령 유ing전 채파휴수 내격산 석승부기 부단연 제왕수가 면전에 들어오면은 왕기가 발하여 전장이 늘어나고 부유해지며 관직이 높아지고 명이 날리고 재물이 풍성하여 남아돈다. 그런데 그랬잖아요. 왕방으로 물이 나가면은 집안이 패망한다. 제왕국으로 파구가 되면은 석순 같은 거부도 하루아침에 패망하고 전사자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생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제왕방으로 물이 빠져나간 것이 안 좋잖아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주변의 산을 보니까 이렇게 시체를 닮은 듯한 산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날카로운 바위 같은 것이 또 산맥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혈장을 향해서 찌르고 들어오는 것 그렇다면은 물도 문제가 되고 사도 문제가 되니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또 입수령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입수령도 배합이 잘 돼서 들어오는가 또 불배합인 것은 아닌가 잘 살펴보고 입수령이 끊어지지는 않았는가도 살펴봐야 돼요.